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백신 개발이 안 되고 한 4, 5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합니다. 돼 있을까요? 아, 그 세계에 대해서 쓴 이야기예요. 김이환 작가가 쓴 그 상자라는 작품인데요. 네. 혹시 두 분은 이 코로나 상태가 얼마나 지속이 될 것 제발. 같아요? 저 제가 듣기 싫은 단어 뉴노멀이에요. 제발. 이게 노멀이 될 순 없어. 맞아. 이거는 에브노멀이지. 어떻게 이게 노멀이야. 저는 노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싫어. 정말. 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있나 봐요. 근데 요즘에 어디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뉴 노멀이다. 이제 그 많이 전으로 표현하죠. 돌아갈 수 없다. 없다라고 막 단정을 짓잖아요. 저도 근데 반쯤은 약간 포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포기가 잘 안 아, 돼요. 그래요? 포기할 수 없어. 마스크를 안 쓰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지 그럼 않을까 그래요. 하는 마음이 마스크. 계속 있어서 마스크도 막 많이 안 사놓고 딱 그냥 한 상자만 사놔요. 사놓으세요. 미세먼지도 있고. 나는 100장 황사도 샀어. 있고. 우리 계속 싸고. 근데 그건 혹시나. 있어요. 마스크를 안 쓰는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개인 위생이나 그렇죠, 맞아, 맞아. 예. 식습관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의료 이런 음. 모든 태도 자체는 예전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또 맞아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다. TV에 보니까 요즘 어떤 연예인이 이제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갈 때 현관문 쪽에 마스크 거리를 이제 하나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자꾸 까먹고 까먹으니까. 나가니까. 까먹고 맞아. 나가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는 이 아파트의 기본 옵션처럼. 마스크 거리. 네, 마스크 거리나 뭐 마스크 수납장 같은 게 현관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있을 이런 것 같아.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생겼거든요. 생기죠. 왠지 네. 식당에서 이제 수저통 안 놔줄 것 같아. 맞아. 저는 이제 따로따로 통째로 줄 안 것 넣고. 같아요. 서빙하는 분이. 왠지 내가 수저통에서 수저까지 되게 비위생적이더라고요. 내가 음, 내 생각해서. 내 손이 어. 되게 안전하지 않은 숟가락 것 같은 그 대가리에 느낌이고. 닿고 누군가의 손이 닿은 대가리로 내가 밥을 먹고 좀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뭐 음식도 다 이제 덜어먹는 같이 문화가 생겨서 너무 좋아. 그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과 그거는 상상도 팬데믹 전에도 들잖아요. 했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를 의식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 이게 다 맞아.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 그냥 수저 넣어서 먹어도 돼? 이렇게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믿고 싶진 않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생활을 소설로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좀 새롭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다가 좀 멀리 와봤다라는 느낌을 이 소설을 보면서 느꼈는데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소설에는 팬데믹 상태의 일상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사람이 딱 세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전염병에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 계속 그냥 근데 이제 전염병이 걸리고 2년이 지나면 병원에서도 그냥 안락사를 해요. 너무 많으니까 환자가 딱 기한을 두는 거죠. 그 두 번째 사람은 이미 걸렸다가 회복이 돼서 회복된 사람. 면역이 생긴 사람. 항체가 있는 거죠,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로 구분을 해요. 좀 특이하게.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세 번째는 아직 감염되지 않은 비감염자. 이렇게 딱 세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나중에는 이렇게 될 이렇게 것 될 같아요. 수도 있겠다. 지금도 같아요. 조금 네.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층처럼 딱 걸린 세 사람. 분야로 나뉘는 거예요. 나 비감염자. 아직 우리는 비감염자죠. 비감염자. 주인공 민준도 비감염자예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는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 집에 격리 중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해당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전염병에 걸리셔서 안락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2년 정도가 지나서 그때 이제 민준에게 드론으로 택배가 배송이 되는데 그 상자를 드론 가지러 택배. 네, 그렇죠. 미래니까. 미래니까. 그 상자를 가지러 택배 수령지로 이 민준이가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원봉사자인 석현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자원봉사자라는 직업이 등장해서 좀 특이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원봉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걸렸다가 한번 항체가 나아야 있는 돼. 항체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굳이 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냐. 근데 그거는 생필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감염자한테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생필품을 지급을 하는데, 근데
이 한 번 걸렸던 사람들한테는 비감염자는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제 경제생활 활동을 할 할 수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비감염자의 생활을 돕고 뭐 동네 순찰을 하면서 쌀 같은 이제 보상을 좀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민준과 석현의 이야기보다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비서들의 너무 이야기가 귀여워. 아, 자비스들이 귀엽다 있어요. 할까? 자비스들이. 네, 진짜 사람 못지 않은. 너무 자비스 어디 나왔던 거죠? 자비스들이 있어요. 아이 어벤져스, 어머니가 진짜 이제 한 4, 50년 뒤에는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민준과 석현에게는 각자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준에게는 장웨이라는 AI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석현에게는 존이라는 AI 국적도 비서가 있어.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석현과 민준이 택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의 비서들도 서로 친구가 되는 그래서 거예요. 왔다 갔다 해도 되냐고 네, 허락받고 그쵸. 네. 인사하고 반려동물들 막, 인사하는 거 말씀 어때? 많이 맞아.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맞아 강아지들끼리 소개시켜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실제로 뭐 친구랑 통화하는 것처럼 이 AI 존과 장애이가 막 서로 주인들의 얘기를 막 해요. 수다 떨어. 예를 들어 우리 주인은 술을 마시면 아침에 깨우기가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 우리 주인의 관심사는 요즘 뭐야?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거는 뭔가 오지의 시리와 저의 빅스비가 만나서 저희 그냥 친구. 상관없이 서로 그치. 친구가 그거 되는 굉장히 따로 재밌겠는 거야. 대화 나누는 뒷담화를 네, 하죠. 뒷담화하는 거예요, 진짜. 오 진짜 자기들이 사람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민준이 감염이 돼서 집안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가 그거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제 연락을 한 다음에 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그 존이 자기 주인인 석현한테 이 상황을 말을 해요. 그래서 석현이 앰뷸런스보다 먼저 민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거를 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그냥 가족인 거예요. 맞아요. 동거인. 네. 생활 동반자야. 맞아. 딱 그 생활 동반자 내 식구의 이야기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선배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 미래 아이들은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대면 소통. 네. 대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놀이터에서 그냥 친구들과 맞아요. 만나면서 학교 학교 가고 하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사회적 소통 기술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정말 몇십 년 후에는 이 팬데믹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대면으로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자가격리가 오히려 되게 익숙해지는 맞아. 디폴트까지 네. 되겠죠. 디폴트가 되겠죠, 진짜. 그렇게 되면은 과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선배가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게 민준도 성인이지만 가족을 잃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대상은 인공지능인 장애일 뿐인 거예요. 한동안 그 상태로 계속 살았던 거죠. 네, 계속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아가야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이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근데 다행히 이 소설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석현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네. 석현이라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되면서 석현과의 만남으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민준이 딱 격리되어 있다가. 근데 이 소설이 되게 생각해보면 배경 자체가 끔찍한데 그런데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석현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AI끼리 막 친구를 맺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재난 속에서도 일종의 공동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기술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은 결국에 석현과 민준은 함께 살기로 해요. 집을 합치기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제 문제는 AI도 집이 나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두 인공지능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있는가. 거예요. 그래서 AI도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석현의 AI 존이 둘이 하나로 합쳐서 사용해도 돼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물론 지금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저희는 협업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좀 능청맞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합쳐서 혼자 살아도 되지만 둘이 산다고 해서 문제 문제 없어. 없어. 서로 왜냐면 소통하면 되지 뭐. 우리는 막 이렇게 소통해서 생각하죠. 잘 살 수 있거든이라고 하고 그리고 끝이 이 친구들이 나거든요. 이혼 이야기를 안 봐서 그래. 너무 언제 찢어질지 쉽게 모르는데 생각했어. 지금. 쉽게 생각했어. 분리할 수 있는 거 항상 얘기를 해야 그래. 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했죠. 합쳤다가 만약 깨지면 석현과 어떡할 거야. 민준이 따로 살게 되면 그러니까. 데이터 어떻게 나눌 건가.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협업한다면은 저희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절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그냥 협업이 전혀 어렵지 않다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가 뭔가 자가격리가 일상이 되고 오히려 사회로 돌아왔을 때 소통과 협업에 뭔가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공존보다는 셀프 격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결국에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를 맞아. 알기에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라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이하죠, 그게. 네. 그래서 서로 각자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연결고리라는 그룹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통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도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 사라져도 혼자가 될 수 있지 않도록 무언가 연결고리라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그런 뉴노멀이라고 하는 걸 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뭐 생각까지 들었어요. 구호처럼 많이 나오죠. 뭐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 어, 저도 그게 많이 썼습니다. 정말 중요한 방송할 때. 말인데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그냥 카톡 것인가. 많이 한다고 마음의 거리 가까운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카톡 잘못하면 마음의 거리는 더 더 멀어져요. 멀어져. 괜히 연락했어. 그것도 재밌는 게 민주는 원래 석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이제 석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원봉사자로 전환이 돼요. 회복 후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혼자 살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맞아요. 오잖아요. 되게 집이 어지러져 있고 혼자서 정말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들로 편입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그냥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살았던 상태에서 맞아. 공동체의 부분으로 이제 다시 편입되는 그 회복의 과정을 좀 그린 게 아닌가. 그쵸.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게 약간 그 상자 아닌가요? 그 상자. 그 상자는 무슨 상자였나요? 택배 상자. 그 상자는 책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네, 네. 책에서 한번 확인해 네. 보시는 그 게 상자에 뭐가 좋을 것 들어있을까? 같네요. 뭘 네. 하나라도 남겨놔야지. 그쵸. 너무 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단편이기 저희가 때문에.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작품의 그거는 이렇게 서사적으로 뭘 얘기하고 아니고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결말을 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읽을 필요가 없는 맞아. 달라진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상자. 그리고 AI 이외에도 흥미로운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되게 그럴 법해요.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인공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을 먹어요. 아하, 맞아. 그것도 웃기고 영화를 홀로그램으로 봐요. 입체로. 그러니까 뭔가 그건 그 좀 궁금하더라. 스타워즈에 나왔던 어. 그런 거잖아요. 홀로그램 전체 네네. 360도. 스크린 없이. 그것도 좀 신기했고 그린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플레이스. 비감염자랑 힙해. 네, 비감염자랑 항체를 가진 그 자원봉사자들이 만나는 만날 수 곳인 있는 거예요. 곳이다. 그래서 투명한 벽이 있고 그 벽을 사이에 두고 막 과자도 먹고 하면서 연애지 뭐. 면회를. 진짜 면회네. 수다를 떠는 그런 핫한 장소도 있고. 근데 그런 장면들을 좀 생각해 그 보니까 상상력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죠. 재밌고 그렇겠다.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마스크 쓰기 전 우리가 살았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맞아요. 자꾸 과거를 생각했는데 이 소설을 보니까 그보다 이게 만약에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네. 책플릭스